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7년 2월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앞에 숫자 보이시죠? 이게 구글 문서인데 여기다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와, 22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2개가 아니라요. 22명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2명에. 한 분께서 올려주신 거는 여러 개의 질문은 한 번에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서 한 명이 3개 질문을 올리신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요.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밤벌레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대화로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판만 하식 흑백 채색 강의도 혹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출판만 하식이라고 하면 그 스크린톤 묘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쵸? 근데 스크린톤 묘사도 강좌를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컬러 강좌 안에 이 스크린톤 강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흑백 스크린톤 묘사는 좀 뒤쪽으로 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하고 흑백은 엄연히 좀 차이가 나는 다른 분야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흑백 스크린톤 강좌도 준비 중에 있고 컬러 강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가 강좌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컬러 강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단가 강좌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 강좌는 한 30강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흑백 강좌는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거예요. 뭐 아무리 길어봤자 한 20강 정도 혹은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 메이플 님께서 물어보신 부분, 액션씬 연습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액션씬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막 하여튼 뭔가 동작이 큰 거잖아요. 동작이 크고 막 쾅쾅 터지고 달려가고 막 부셔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보통 액션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액션씬은 말 그대로 액션이라서 뭐랄까요? 자, 액션, 액션.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방법은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영화나 액션 영상 등을 보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체 도형화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죠.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인체 도형화를 활용을 해서 영화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발차기 뭐 혹은 뭐 액션 무슨 뭐 터지는 효과 뭐 익스플로드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혹은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재생 뭐 하여튼 검색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뭐 그중에서도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면서 호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 캐릭터가 만약에 주먹을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주먹 지르는 장면이 이렇게 손을 들고 그냥 서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이렇게.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출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연출이 들어가냐면 1번과 2번을 탁탁 연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컷이 1번 컷이 되고 2번 컷이 되겠죠. 근데 액션 영화나 액션 장면 같은 데에서는 이게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동작을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처럼 여기에서 중간에 과정을 하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비 동작 없이 그냥 예비 동작 없이 갑자기 빵 때릴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히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하여튼 영화 같은 걸 보고 합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달리기를 할 때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다가
요이 땅, 일본어를 썼네요. 준비 시작하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다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기도요. 자, 이렇게 탁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자,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 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준비 자세 보였다가 갑자기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뭐 요거 됐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간다. 그럼 힘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준비 자세 돼 있다가 여기서 중간에 살짝 일어나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약간 일어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오고 이 앞쪽 다리가 이렇게 뒤로 가야지 자연스럽겠네요. 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을 그릴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성극기 강좌로 나와 있나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B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좌죠. 아이고 삑사리가 나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좌입니다. 그로우툰 아카데미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답변 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네.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머리가 터질 장면.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약간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요? 점점점 이렇게 이걸 누르면 차단이 있고 신고가 있네요. 근데 너무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고는 너무 하잖아요. 뭐 하여튼 어쩔 수가 없네요. 신고는 안 했고 차단만 했습니다. 나중에 뭐 또 괜찮아지시면은 차단을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차단을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나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예. 아닙니다. 네. 둘 다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요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몇 번째 과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액션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요런 장면들을 전부 다 쓰고 싶다 하면은 액션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늘어지게 되겠죠, 이야기가. 아무래도 만화라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면 프레임이 너무 컷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액션이라고 한다면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동작이 큰 거니까 요런 프레임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준비 동작을 선택하고 그 다음 완성 동작을 선택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출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액션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머리가 뒤에서 터지는 거? 뭐 총을 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뭐가 터지는 거, 좀 머리가 터지는 거라고, 죄송해요. 봅니다. 무언가가 사람 뒤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역시 약간 클리셰스러운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클리셰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에서
좋은 장면이기 때문에 사용된 어떤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뭐 그런 것도 역시 뭐 터지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보통 연출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연출을 어떤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차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차에서 막 뭐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막 뭐 흘러나오고 있어.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뭔가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누가 막 열어줘 하면서 쾅쾅쾅 치고 있어요. 잠겼나 봐. 뭐 하여튼 요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쪽에서 그쵸? 이렇게 뭔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장면이 있으면 막 얘가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뭔가 팡 폭발을 해서 터진다. 그러면은 뭐 멋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 이전에 조금 더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 장면이 조금 더 당위성이 훨씬 더 다가오겠죠. 근데 어떤 장면이 없이 차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빵 터진다 그러면 뭐야 왜 터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반면에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팡 터지게끔 들어가면 굉장히 강렬하죠. 굉장히 강렬하지만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어떤 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장면에 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손이 무언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눌렀어. 자, 이렇게. 딸깍하고. 이렇게. 막 무슨 여기에 집중되는 어떤 효과 같은 거를 넣어서 훨씬 더 집중이 많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요. 자, 딸깍하고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요 장면으로 연결이 되면 얘가 유유하게 걸어가면서 씩 웃어주면은 이게 팡 터지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렬하게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뭔가 얘가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얘가 무슨 이유 때문에 터졌는지, 뭐 얘가 이렇게 불이 나고 있어서 터졌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여기다 폭탄을 설치를 해서 터졌는지 이게 정확하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탁 연결이 되면,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를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딱딱 누르는 손이 있어요. 근데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꽝 폭탄이 터져버리면은 효과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이유가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당위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얘가 눌렀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션이라는 장면은 순서를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 만약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냥 뭐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연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특별하게 뭔가 좀 막 대생력을 요한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다음에 터지는 장면 만약에 터지는 장면이 얘가 막 터지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앞에 있는 비행기가 꽝 하고 터졌어요. 이렇게 꽝. 근데 그 다음에는 요렇게 살짝 뒤에 있는 비행기가 살짝 코너를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가다가 얘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가는 것보다 하나의 장면을 더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이 느껴지는 어떤 웹툰 그 드라마인가? 뭐 하여튼 어떤 드라마에서 뭐 납득을 못 하겠어 뭐 이런 어떤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죠. 뭐 더블 모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 띠띠띠띠띠띠띠 하고 있는 걸 계속 보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띠띠띠띠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비행기를 꽉 맞췄어요. 뭐 여기서 꽉 맞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는 터지고 얘는 반대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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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얘가 뭐 쏘다가 얘를 따라가서 얘를 격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누군가 누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액션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하거나, 그쵸? 인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당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기에서 바로 전결, 바로 결이 돼버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얘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미사일 발사를 해서 터트리고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어, 와우, 유튜브에서 뭔가 욕과 육체적 손상으로 신고가 들어. 그렇구나. 육체적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액션이라고 해도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폭탄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막 격추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언제나 당위성 있는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위성 있는 연출을 할 때 그 중간에 프레임을 몇 프레임을 넣느냐, 몇 컷을 넣느냐, 준비하고 완성되는 동작까지 몇 개의 컷을 넣느냐, 혹은 뭐 한 번에 완성되는 동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몇 번에 걸쳐서 완성되는 동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액션에 대한 어떤 동작이나 어떤 속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하여튼 속도를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당위성이 느껴지지 않게끔 한 다음에 빠르게 해버리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장면들을 선택을 해서 준비하고 때리는 동작, 그리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연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고요.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수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왜 자꾸 날 따라오지?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액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액션 동작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뭐 치고받고 뭔가 격투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접 움직이면서 호흡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 주먹을 지르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주먹을 지르는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할 때에는 앞에 상대 한 명 세워놓고 뭐 같이 일해주시는 어시스트 분이라거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나 형이나 뭐 엄마 아빠를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뭐 약간 불효하는 것 같고 하여튼 상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뭐 주고받고 때릴 때 뭐 때리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액션 연출은 동작의 편집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자꾸 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제 관리자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우스를 옆으로 이렇게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따라가 마우스를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이 연습을 하고 직접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출이라는 것은 그림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콘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연출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린 것처럼 뭐 저도 한 그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 하나의 그림만 그리죠. 두 그림은 못 그려요. 자, 하여튼 자, 이렇게 한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콘티 연출을 할 때는 요 정도 그림으로 콘티 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 것만 느껴지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액션 연출을 하는 데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액션 만화를 그리고 싶지만 그림체는 명랑 만화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그림이 생각처럼 안 나오는 것만큼 뭔가 답답한 것도 없죠, 사실. 하여튼 좋습니다. 5, 6등신 등 다양한 비례를 그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비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액션은 끄고 이거는 비례. 코를 제가 몇 개를 그려놨는데 코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8등신이라고 하는 등신 비율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는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 모두. 자꾸 왜 떨어지니? 떨어지지 마. 오케이. 에이. 여기서 와야 되겠다. 좋아요. 자,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는 8등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8등신에서 어떻게 다른 등신 비율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인체 응용, 고급 응용 단계에서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다룰 거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반갑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얘가 그냥 집중하느라 나를 못 봤구나. 날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8등신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등신을 기준으로 해서 5등신도 나오고, 뭐, 2등신도 나오고, 1등신은 없죠, 뭐. 하여튼 1등신도 있나? 머리 자체에 팔다리가 붙으면은 1등신이 될 수도 있나요? 뭐 하여튼. 자, 근데 8등신을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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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8등신이 되죠. 1, 2, 3, 4, 5, 6, 7, 8. 8개가 들어가면 8등신인데,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중간쯤에 이렇게 쇄골 부분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골반 부분이죠. 자, 쭉.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 한 요 정도쯤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길어야 되겠다. 조금 더. 한 요 정도. 자, 여기서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골반이 또 있고요. 골반에서 엉덩이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 다리가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에 요쯤에서 무릎 부분.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생략묘사 이렇게 해주시면은 허벅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서 쇄골이 이렇게 나오고 이 끝부분에서 자, 약간 바깥쪽 이렇게 끝부분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어깨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8등신이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강이,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뭐 정강이나 팔이나 아니면 뭐 허벅지나 이런 부분 만들 때에는 생략 묘사를 항상 해주세요. 뭐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생략 묘사를 하는 거니까 생략 묘사가 약간 왜 넣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중에 실제 묘사할 때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뭐 하여튼 아니면은 처음부터 들어가도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목 너무 너무 우람하게 그렸나. 하여튼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근육도 이렇게 있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외복사근 이렇게 나와서 사타구니 또 이렇게 모두들 가지고 있는 복근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복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요? 광배근이라 그러죠? 광배근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광배근.
뭐 있더라? 네,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광배근만 해도 좋죠. 좋아요. 자, 이렇게 팔 중간으로 대운근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팔도 자,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 팔도 만들어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 마이 갓 자, 샷 자, 안쪽으로 자 종아리 부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가래떡 부분 만들어 주시고 그로튼 아카데미에서는 앞꿈치를 그냥 가래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가래떡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전혀 해부학적인 근거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노하우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래떡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해부학을 열심히 해주신 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정말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요런 식으로 만들면 자, 8등신이 나왔죠. 그쵸? 자, 근데 8등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머리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머리가 커짐에 따라서 부피를 점점점 몸의 부피를 점점점 키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8등신의 몸통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몸통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한 5등신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몸통이 조금 더 옆으로 커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쯤에 이렇게 몸통이 약간 옆으로 커졌어요. 그리고 골반도 자, 비슷한 위치인데 골반도 옆으로 좀 커졌죠. 머리를 조금 크게 자, 이거보다 약간 더 한 요 정도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사타구니 외복사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서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통통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근데 뭐 굳이 통통하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머리 크기가 이만해지면은 요만해지는 머리 크기가 그냥 여기 안에 비율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어디야? 다섯 뭐 6등신이 됐네요. 그쵸? 그냥 머리를 요만한 머리를 여기다가 씌워버리면 그냥 6등신의 몸이 되는 겁니다. 호리호리한 6등신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몸매를 약간 더 옆쪽으로 퉁퉁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약간 호리호리한 듯한 느낌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옆쪽으로 퉁퉁하게 벌려져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체가 된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를 그릴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팔 들어가고 다리도 통통해진 만큼 약간 더 뭔가 다리도 조금 더 통통해지겠죠. 자, 약간 통통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훨씬 더 5등신에 6등신, 뭐 5등신, 그 정도의 비율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팔. 자, 우리 퉁퉁이의 팔까지 자 만들어주고. 저는 이상하게 팔하고 다리를 먼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손발을 만들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제가 스스로 좀 한번 봤는데 좀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발하고 손을 좀 나중에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기가 싫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근데 순서가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손발 그리는 거를 어려워해서 이게 조금 습관이 됐나?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리는 거는 5등신으로 그렸죠. 뭐 6등신 정도로 그렸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좀 거인이 돼 버렸잖아요. 이 비율 그대로 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거인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얘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등신 비율 그대로 썼지만 키를 좀 작게, 그리고 몸통의 크기를 요 캐릭터랑 비슷하게끔 이렇게 줄여서, 자,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놔보면,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보다 훨씬 더 작아진 캐릭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어때요? 쉽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등신도 만들 수 있고, 뭐 10등신, 뭐 4등신도 만들 수 있고, 2등신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등신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머리를 크게 만드는 대신에 몸통도 조금씩 커지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그로우툰 아카데미 정식 강좌가 나왔을 때, 고급 응용 정식 강좌가 나왔을 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급 응용 강좌는 인체 비율도 있고, 그리고 체형,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호리호리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체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머리카락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리만 키우면 됩니다. 네, 그래요. 대가리 머리죠, 머리. 하여튼 대가리는 동물 머리를 말할 때 대가리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체 비례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도 그렸다가 저렇게도 그렸다가 본인이 사실 자기 자신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실력만큼 가장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근데 자신이 연구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만큼 가장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기본적인 힌트만 들었으니까 이 기본적인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